여러분, 추석 위에 집값이라 그래서 역대급 폭락 온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이 될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9월 첫 주차 수도권 집값 하락폭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21입니다. 이 정도 수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10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10년 만에. 굉장히 빠르게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자, 제가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서울도 0.17%가 빠졌습니다. 이것도 9년 1개월 만에 낙폭 기준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전국도 마이너스 0.13이라는 숫자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것은요. 낙폭이 9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1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이 말 자체가 계속 기사화가 되고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더 많은 낙폭을 아마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만진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집값 봐라. 삼종님도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하시네요. 저는 그만큼 우리 이만진님이나 삼종님이 말씀하시는 거 많이 공감을 해요. 공감을. 실제 지표들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월에서 7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입니다. 2021년에 3513건이에요. 그런데 2022년 보세요. 8561건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21,952건이 줄어들었습니다. 72%가 줄어들었다니까요. 72%. 실제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앞서 몇 분들이 혹세무민하는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너같이 이렇게 놨는데 야, 제가 참 우리 이게 추네요. 추윤주님이네. 추윤주님. 야, 너같이 이렇게 하고 반말에다가 그냥 근데 제가 혹세무민을 합니까 여러분? 아마 이 방송을 지금도 듣고 있을 텐데 참 이런 말 때문에 제가 방송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요. 내가 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지표 갖고 이야기해요. 지표 갖고 점점이 나오는 지표를 연결시켜서 추세선을 만들어서요.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가 어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 계속 신고를 해대는 거예요. 신고를 하면 노딱이 바로 붙습니다. 노딱이 바로 붙습니다. 저는 제가 혹세무민하는지 그걸 보려면 정환준 TV를 쭉 보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들어와서 왜 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짜 얘기합니까? 제가 여러분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저는 올 때마다 오히려 제가 자괴감마저 느낍니다. 자괴감마저. 제발 정환준 TV를 보시려면요. 제대로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같이 혹세무민하는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반사해야 돼요. 반사.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지표가 나오잖아요. 지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참 답답
답답하네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더 두렵습니다. 이게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때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거 한 건만 가지고 이 지표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표도 보세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9월 5일 현재입니다. 80.9까지 떨어졌어요. 80.9까지. 야,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리라고 예상도 안 했잖아요. 이 정도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9년 7월에 80.3입니다. 2019년 7월 1일.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이에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80.9라는 것은 여러분 살 사람보다가 지금 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80.9니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이. 100이 기준선인데 100 밑에서 한참 내려가 있다. 한참.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약하러 가서 말입니다. 나 1,000만 원만 깎아주세요 하면 깎아주는 게 아니 5천만 원만 깎아주세요. 이래도 깎아주는 게 이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실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에요. 매수자 우위 시장인데 그것도 절대적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절대적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절대적이라고. 80.9니까 지난 5월 2일에 91.1이었거든요. 작년 11월 15일에는 99.6이었습니다. 심지어 2019년 12월 16일에는 120.3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80.9까지 떨어졌습니까? 예, 이렇게 제가 지표를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혹세무민입니까? 그죠? 우리 경욱정님 부자가 되는 기회가 옵니다. 기회 잡으세요. 아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서 뭐 추윤준님인가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마 이런 사람 절대 기회 못 잡을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규일님 빠르게 올랐고 빠르게 내리네요. 지금 그런 모양새입니다. 엘리오님 부동산 세제 개편 없이는 오를 일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정창훈님 이순신도 선전을 싫어했습니다. 박사님 무시하세요. 무시를 하죠. 무시를 하는데도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자꾸 신고를 해버리니까 노딱이 달리고 제 광고료가 완전히 아작이 나고 이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너무. 참 저는 이런 일이 좀 제대로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좀 답답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집값은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제 말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직방에서. 조사를 했더니 연초에는요. 집값 하락 응답 비율이 43.4%였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요. 61.9%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있는 시장에 있는 실물경제 종사자들에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은 보면 실제로 떨어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떨어진다. 지금 이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삼종님 천천히 빠지다가 가속도가 붙을 때 관심 있게 보셔야 함. 아직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 아니니 폭풍 전야일 뿐. 예,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삼종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집단지성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집이 매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품 손품을 팔아라.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지금 있는 곳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곳이고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보면 너무 집값이 비싸서 못 삽니다. 그죠? 진짜 집값이 비싸서 못 삽니다. 게다가 내가 생각하는 동에 내가 생각하는 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위기 때는 나옵니다. 위기 때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위기 때를 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집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삼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계속 가다 보면 시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발품을 팔아야지 보이죠. 발품을 팔아야지. 손품을 팔아야지 보입니다. 예. 저도 사무실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계속 다니잖아요. 제가 서울 문정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 가격이 말입니다. 잠실보다 비싸요. 물론 잠실 어디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지만 잠실에 있는 이 상가 가격, 평당 가격하고요. 이 문정동 법조타운에 있는 가격을 비교해 보면요. 얼추 어떤 면에서는 문정동 법조타운이 더 높습니다. 야, 근데 제가 보잖아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잠실이 더 번화가지 문정동 법조타운이 번화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가를 봤을 때는 잠실이 장사가 더 잘 되겠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로 생각하는 것, 머리로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잠실이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품을 팔아보니까, 손품을 팔아보니까 여기가 더 비싼 거예요. 여기가. 문정동 법조타운이 더 비싼 겁니다. 물론 앞으로 미래 가치를 봐서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잠실이 당연히 더 비쌀 거라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 예. 현실은 그렇지 않다던 거. 저는 그걸 진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굉장히 냉철하게 봅니다. 네, 애플망고님. 매매 취소가 최근 수십만 채입니다. 수십만 채. 거래 취소란 10억 원 아파트 기준 1억 원을 날리는 참사입니다. 결국 가짜 거래였다는 것이지요. 영끌들은 여기에 당한 것입니다. 야, 이게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제가 이게 데이터로 정확한 게 있지 않으면 저는 방송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애플망고님이 올려주시니까 우리도 조금은 공감할 수 있고 이런 지표가 실제로 살아있는지 한번 조사 좀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듯 보입니다. 그죠? 조사 좀 해보는 거. 아마 저도 한번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블랙라님 어제 IT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친구 만나서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회사들 하반기 채용 안 하거나 최소로 뽑는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여러분 집값, 특히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지금부터 발품 팔아야 돼요. 우리 삼정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발품을 팔고 손품 팔아야 됩니다. 내가 집을 꼭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말입니다. 아셨죠? 지금입니다. 지금 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사라는 뜻은. 계속 손품 발품 팔다가 어느 시점에 쾅 물으란 뜻이에요. 아셨죠?